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인텔은 반도체 제국 또는 거대 제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을 정도로 세계를 평정했었습니다. D램 등을 개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었던 인텔은 PC 보급률이 낮았던 시기에 과감하게 CPU 시장에 베팅했고, 그런 승부수를 통해 인텔은 세계 컴퓨터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의 기술력 자존심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전성기는 1980년대부터로 여기에는 입지전적 전설이라고 불리는 팻 갤싱어가 등장합니다. 1989년 수석 설계 엔지니어였던 갤싱어는 486 컴퓨터의 신화를 남기는 등 엔지니어로서 거대한 업적을 쌓으며 32살의 인텔 부사장과 최고 기술 책임자 즉 CTO 등이 올랐을 정도로 명성을 날린 인물입니다. 인텔을 확고한 기반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갤싱어 이후 폴 오텔리니, 브라이언 그르자니크, 밥수환으로 이어지면서 인텔의 몰락이 가속되고 위기에 빠지자 결국 인텔이 입지전적인 인물인 갤싱어가 복귀하게 됩니다. 2021년 위기의 인텔 구세주로 복귀한 갤싱어는 미국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 연일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내며 세계 최고 반도체 국가의 귀환을 선언합니다. 7나노 공정에도 실패한 인텔은 2018년 파운드리를 포기하고 그 이후 2021년부터 다시 시작하기까지 약 3년여의 공백이 있습니다. 3년여의 공백이라는 것은 반도체 업계에서 볼 때 약 10년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인텔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텔은 갤싱어 신드롬에 힘입어 인텔이 파운드리 재진입 등 재창조를 선언했고, 미국은 열광하면서 세계와 기치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미국의 칩스법은 인텔 및 마이크론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갤싱어는 바이든 행정부와 모종의 딜을 하는 듯 했고, 그의 복귀에 맞물려 칩스법 탄생과 그에 동반한 투자가들로부터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월달만 해도 인텔은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 시작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칩 생산도 1.8나노 공정으로 담당한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초 발표한 양산 시점 2025년에서 1년이나 앞당겨진 셈이고, TSMC와 삼성전자 두 회사가 내년쯤 2나노급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의 양산 계획은 두 회사를 앞지르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어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 도입 계획도 밝히면서 파죽지세로 세계 반도체 업계를 리드했습니다. 흡사 삼성전자와 TSMC가 변방의 반도체 회사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지난해 9월 1.8나노급인 18A 공정 반도체 웨이퍼 시제품을 깜짝 공개한 갤싱어는 전 세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단 몇 개뿐이다라면서 인텔의 18A 칩은 TSMC의 처리 속도를 능가할 것이라면서 이미 양산 단계까지 이룬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의 발언 한편에는 아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무시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갤싱어는 2021년 사업 착수와 동시에 이미 1.8나노 공정을 정복한 듯한 발언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나 TSMC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공정을 한참 뒤져 있는 후발주자 인텔이 이미 이룬 것처럼 자신있게 발표하면서 미국을 열광하게 했지만 단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승승장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텔에 대해 지난 9월 3일 로이터 통신은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 생산을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에 제품 설계도를 보내 샘플 생산을 요청했는데, 인텔이 보내온 결과물 가운데 1.8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반도체를 테스트한 결과 성능이 나오지 않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결과에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는 브로드컴의 엔지니어와 임원들은 인텔이 1.8나노 제조 공정이 아직 대량 생산으로 전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율 문제가 아닌 그 전 단계인 공정 안정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즉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공표했던 올해 안에 양산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브로드컴의 샘플 생산 요청에 인텔이 보낸 결과물을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인텔 기술진이 1.8나노 공정의 결함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기술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브로드컴을 우습게 알고 완성도 안 된 공정으로 샘플을 만들어 보냈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첫 번째 이유의 공산이 큽니다. 시제품의 일정 기술 수준에 있는 회사라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 SMIC도 2년 전에 7나노 칩을 만들어내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제품과 양산 단계 그리고 수율은 차원이 다릅니다.
겔싱어가 인텔의 전성기를 다시 재현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화려하게 귀환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결과는 이렇게 참담했습니다. 대규모의 구조 조정과 함께 모든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기로에 서자 투자자들은 서둘러 인텔을 떠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건설하는 모든 반도체 공장을 중단하면서 미국 내에 건설하는 공장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 역시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인텔의 위기는 바이든 행정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보조금 발표를 위해 애리조나주 인텔 공장을 찾고 겔싱어는 자신만만하게 세계 최고라고 선언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인텔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손에 넣어도 회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미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인텔이 그동안 보인 행보는 정부의 정책 신뢰성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말과 결과가 너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과학법에 근거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 중 인텔의 최다 액수인 8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업계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이고 전문가 집단이 인텔에서 이를 모르고 있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도 말만 앞서면서 밀어붙였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인텔의 파국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